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자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엄마이면서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워킹맘 정설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대단히 잘난 것도 없는 제가 오늘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연설에 나서게 된 것은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엄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일하는 엄마들이 가족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히 일하고 또 배려받는 사회를 만드는 양성평등에 깨어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방송인이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 방송인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취재한 내용들을 방송하고 방송 후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반응과 변화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고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좋아하던 방송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것이죠. 육아에 전념하며 한 해, 두 해 집에만 있다 보니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가게 운영에만 의존하기에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서너 살이 되고부터는 시간을 쪼개 각종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자기 개발을 위해 힘써왔고 지금은 외부에서 종종 강의도 하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할 동안 저희 친정어머니의 삶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 자식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머니는 노년의 행복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러 갈 때도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했고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아이를 돌봐줄 분이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친정언니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언니네 아이 둘과 제 아이까지 외손주 셋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언니는 어머니의 노후를 저당 잡아버린 불효막심한 딸이 되었고요.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한, 부족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여성이 남성들과 경쟁해서 일해 나가는 것만도 아주 힘들고 벅찬 상황인데 이런 가정의 문제들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서 워킹맘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는 여성들의 이런 고충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운운하며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만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들을 보면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입니다. 탁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처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30년을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부부 중에 먼저 귀가한 사람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해서 밥 달란 소리를 못 해봤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도 부부가 함께 돌보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의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고 아내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서로의 공부를 돕는 모습, 이렇게 부부가 함께 성장해온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참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았는데요. 부부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하기 마련이고 그 대상은 여성이 될 확률이 높았던 것이 우리 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난 30년간의 가정 생활을 통해 여성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양성평등 정책, 보육 정책은 더욱 신뢰가 갑니다. 설거지를 여성 몫이라 퇴연스레 이야기하는 후보, 선거철이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스스로 추켜 세우는 후보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성평등을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람, 저는 이제 그런 깨어있는 대통령을 만나 일하는 여성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은 우리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가오는 미래를 꼼꼼히 준비하는 미래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방과 후 수업에 참가한 후에 영어학원을 갑니다. 영어학원을 마치면 주 2회는 음악학원에 가서 악기를 배우고 또 주 2회는 운동을 하며 체력도 키웁니다. 또 주 2회는 학습에 뒤처질까 봐 수학학원도 가야 합니다. 작은 몸집에 큰 가방을 메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모습이 애처롭고 딱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 심정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를 감수하며 여러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전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사교육비 줄이는 대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의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등골이 휘는 사교육비 때문에 에듀푸어라는 말이까지 생겨났을까요? 이런 때에 안철수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학제 개편 등 교육혁명을 역설하며 4차 산업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학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교육혁명 내용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근본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대학 입시 제도만 계속 바꿔서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가짓수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에 과감하게 접근하는 안철수 후보의 대담한 도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안철수 후보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불행한 사고 앞에 정부는 무능하기만 했고 국민들은 정부는 뭐 하느냐, 국가가 뭐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지만 책임 있는 대답은커녕 정치권에서는 싸움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저는 세월호의 아픔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이웃나라 일만큼도 관심 갖지 않던 제가 그때부터 정치면 뉴스를 하나하나 검색해 보게 됐고 여야 정치권이 무엇을 하는지도 지켜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띈 정치인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후보는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진행 중이던 의회 총회를 중단한 채 탑승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보다도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야당 대표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온갖 정쟁과 갈등 속에 세월호 사건은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자, 잊지 말자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을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잊지 말자, 기억하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유명 정치인의 후광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이 아닌
후보 그 자신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회의원 신분일 때 무슨 법을 만들었고, 국민이 힘들 때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반드시 지켜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대통령을 이번 대선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세 번째 꿈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품위를 가진 대통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 자리에 설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안철수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열혈 지지자가 된 것은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강한 인상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제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을 중 저와 가까운 선배 한 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여성 정책,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을 놓고 선배와 자주 토론을 하던 중에 제가 지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포털 사이트 육아 카페에서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교육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의 제안을 선배가 받아들여 당시 국회의원이던 안철수 후보의 의원실에 전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50명의 부산 지역 학부모가 준비한 교육 간담회에 안철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막상 간담회장에 도착한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저희는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두 발언을 마친 안철수 후보는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성실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예정된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질문은 끝이 나지 않았고 결국 30분간이나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안철수 후보는 간담회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체됐다고 인상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그만하라고 누구 한 사람 눈치 주지도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음껏 질문을 했고 대학 입시와 사교육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학부모들은 하소연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가 시간 너무 많이 뺏은 거 아이가?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인품 좋네. 이런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정치인 안철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의뢰의하는 인사말만 남기고 5분, 10분 앉아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무성의한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든 적은 수의 사람이든 자신과 함께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참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학부모들이 받은 인상은 기쁨과 감동을 넘어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은 엉뚱하게도 공부를 원래 그래 잘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제와 동떨어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 저는 당황하며 이게 아닌데 생각하던 순간 안철수 후보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후보는 활짝 웃으며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중간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라면서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부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질문일지라도 상대를 민망하게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개인사까지 진솔하게 대답하는 안철수 후보. 저에게는 감동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저런 배려심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주인으로 정말 소중하게 대하겠구나.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인품이 아름다운 후보입니다. 국민에게 겸손하고 성실한 후보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국민 외치고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없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득권, 기성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신념이 말에 그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표만 의식해 국민을 편가르고 표만 의식해 네거티브를 일삼는 정치가가 어떻게 사회 통합을,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개혁을 생각해도 안철수, 사회의 통합을 생각해도 안철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안철수,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인 나라에서 신명나게 사는 국민,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